작년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까지 3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자 국방부가 이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자 국방부는 서류를 통째로 되찾아오는데요. 그리고 3주 뒤 국방부는 처벌 대상을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중 국방부의 최종 재검토 과정에서 MBC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발표 나흘 전 국방부 장관실에서 장관이 주재한 회의가 열린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사팀은 결국 이 의견을 최종 결과 발표에 반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작년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중간 보도 받은 적은 없다? 예. 그런데 발표 나흘 전인 8월 17일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분간 열린 회의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의 초기 수사 당시 장관 지시를 전달했고 김 단장은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조사본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지만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인지 판단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야 한다. 2명만 처벌 대상이 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결국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정리한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를 열었다고 인정하며 언제 어떻게 결과를 발표할지 논의했을 뿐 중간 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김동혁 검찰단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른 의견들을 참고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외압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초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 판단이 국방부에서 최종 2명까지 줄어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